아모르파트 이정훈입니다. 얼마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북한의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군 근무 생활이 짧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소동이 일었었는데요. 오늘은 한번은 우리 보훈처 문제하고 국립묘지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시각이 두 개가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대한민국 모순은 일제가 우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반일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은 일제의 식민 지배 다음에 있었던 6.25 전쟁 체제가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규정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생님들은 지금 대한민국 체제는 6.25 전쟁 체제로 보십니까? 일제 식민 체제의 청산 과정에 있는 걸로 보십니까? 저는 단언하는데 6.25 체제로 봅니다. 일제 식민지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어떤 형식으로 간에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해결점은 65년도에 있었던 한일 국교 정상화 기본조약으로 이제 정리가 됐지만, 일단은 정치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45년도에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종결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국주의가 패권을 행사하던 문제는 제국주의 국가끼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대전을 통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독립을 하게 된 거고요. 그때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매불망 소원인 대한민국의 독립은 45년도에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정부는 48년도지만. 근데 48년도에 정부를 세울 때 분단으로 가게 되죠. 그거는 이제 독립 이후에 일본군 무장 해제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미소 간의 타협에 의해서 그런 구도가 된 거고요. 그거는 즉 식민 체제를 끝내고 난 다음에 분단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단의 연장선에서 50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에 의해서 54년 정전이 되면서 지금 체제가 굳어진 겁니다. 그럼 현재의 체제는 53년 체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지금 많은 사람들이 45년 체제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지금 한반도는 한국하고 일본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인데, 민족이 먼저냐 이데올로기냐 먼저냐는 얘기를 과거 김영삼 씨가 얘기했었죠. 그때 그는 민족이 더 우선이다, 피가 더 진하다 그랬는데, 민족끼리 합쳐지려고 하니까 잘 되던가요? 민족끼리 합쳐지려고 했던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6.25 전쟁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항전하면서 잘 합쳐지던가요? 안 됩니다. 민족이 합쳐지려고 하면은 생각이 같아하고 뭐가 이렇게 체제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게 일단 갈려지면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는, 물론 이제 캐나다는 의원 내각제 영연방 국가이니까,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 그 정도의 그 체제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입니다. 국민소득도 상당히 비슷하고 자본주의 경제인데도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대로 선뜻 못 갑니다. 그거는 이미 각기 다른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올라가 보면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캐나다도 식민지였으니까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민족으로 볼 수 있는데도 체제가 조금 다르면 그렇게 쉽게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를 점령해서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북한 체제로 하나가 되자 할 때 민족주의를 내거는 것이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껴안을 때 민족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어그러집니다. 지금 체제는 계속 6.25 전쟁 체제, 53년 정년 체제라는 걸 놓치고 자꾸 어떤 식민 체제의 극복 과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고 운동권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종북 세력, 북한 세력, 공산 세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산 세력은 자기 중심으로 남북을 통일하고 싶기 때문에 반일을 더 강조를 해서 자기 중심으로 남북을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우리 보훈처에서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하자 이런 주장을 독립유공자는 맞죠. 그렇게 따지면 김일성도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보천부 사건이라든지 등등으로 해갖고 일본하고 싸웠기 때문에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45년부터 50년 사이에 통할 수 있는 논리고요. 50년 이후, 보다 정확히는 53년 이후에는 그는 우리를 공격한 반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시면은 PR을 헷갈리면은 적이 누군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계속 정체성의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퉈가지고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그것이 합쳐지는 게 쉽던가요? 어떤 격렬한 계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민족이 이렇게 쉽다고 보세요? 그래서 53년 체제 이후로 남북에 갈라섰는데 자꾸 45년 체제로 가갖고 북한에서 실권자일지라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유공자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운동권 논리, 80년대 대학가의 좌파적인 논리, 민족주의만 내세우는 이념을 보지 않는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었는데 그런 주장을 대한민국의 보훈처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김원봉이를 해라. 자, 근데 이게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보훈처에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은 지은이라는 분인데 여기서 자꾸 권고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특이하게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국정원을 바꿔라라고 자꾸 권유를 했고요. 기무사도 과거사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바꿔라 그러고 있고 지금 어떤 공중파 방송 중에 공영방송인 KBS에서도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이렇게 바꿔라 그럽니다. MBC에도 그런 게 있고요. 자꾸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조직을 이렇게 바꿔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교육을 받아서 임용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적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건가요? 그 중국이나 북한 공산주의를 보게 되면 공산당이 행정부를 지시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김원봉이를 국가유공자로 하라고 합니까? 그건 안 맞는 거죠. 45년, 50년 사이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 주민을 껴안기 위해서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훈처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혁신위에서 권고한 것 중에 한 20년 이상 군생활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 검토를 하라 그랬는데 이거 참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신 집어넣겠다는 거냐? 김원봉 같은 사람을 넣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의 근원은 국군묘지입니다. 지금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이 과거에는 국군묘지라 그러다가 국립묘지 현충원 이름으로 바뀌어 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천에도 만들고 대전에도 만들고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만 이 국군묘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은 45년도에 독립을 하고 48년도에 정부를 세웠지만은 어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어떤 국립묘지, 국군묘지란 걸 만들어 놓지를 못했어요. 그런 거를 아직 만들 만큼 큰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50년의 전쟁을 당하고 50년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9월 27일인가요? 9.28 서울 수복을 들어가게 되죠. 그때 한강을 넘어가면서 우리 아군이 많이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패전해서 부산으로 밀려날 때도 많은 전사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땅을 뺏기고 내려오는 거라서 그들을 수습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땅을 차지해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 희생자들을 수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다가 급히 결정한 게 바로 지금 동작동 현충원에다 그분들을 가매장을 했다 그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지역이 여러분 그 전에 왜 문정왕후 사건을 다룬 그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 10년 전에 인기를 끌은 적이 있었죠. 전인화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거기에 보면은 그 창민환 씨라고 하는 그
창빈 씨가 나오는데 창빈 씨의 무덤터가 바로 동작동 국립묘지입니다. 근데 문정왕후가 난 아들은 그 다음에 임금이 됐다가 후손이 없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창빈 씨가 낳은 아들의 손자쯤 될 겁니다. 그분이 선조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선조의 자식들이 쭉 조선의 임금을 다 합니다. 우리 마지막 순종까지. 그래서 조선의 그 선조 이후에 모든 그 왕제를 이은 사람은 창빈 씨라서 문정왕후보다 더 나중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창빈 씨 무덤터가 명당이다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조선 이왕과 재산을 다 뭡니까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왕과 재산이 우리 국유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요, 순종의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렇게 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각각의 문중 집안의 땅들은 집집마다 뭐 무슨 이씨 무슨 김씨들 자기는 문중을 주장하는데 이왕가만은 그게 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창빈 씨 무덤 자리 주변도 그 옆에 뭐 위토도 있고 한 지역들이 국유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 매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때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만 이미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시면서 거기가 국군묘지가 됐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국군묘지가 되면서 그 다음에 확대돼서 국립묘지, 현충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옛날에는 군하고 경찰의 구별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군하고 경찰을 구분하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소방관이라는 것도 있고 해경도 있고 국가를 위해 뛰는 안보 치안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공무원 같은 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국립묘지에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역시 핵심은 군인입니다. 군인이요, 군생활 오래 했다고 참 군인인가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신라가 백제를 칠 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역시 김유신이겠지만 화랑 관창을 참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가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이제 계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은 백전노장의 군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젊은 군인이 자기 목숨 걸고 뛰어들어갔을 때 판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사에도 보게 되면은 갓 입대한 병사들이 큰 공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불과 몇 달짜리 군인이라고 전사했을 때 국립묘지, 국군묘지에 안 모실 건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발상을 합니까 도대체? 혁신입니다. 혁신이. 오죽하고 제한군인회가 우리 국방부가 하는 거, 보훈처가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맞춰주는데 제한군인회까지 비판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정식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움직이는 보훈처라면 저런 판단은 안 할 텐데, 그 위에 공무원 조직을 경험하지 않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틀에 빠져 있거나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저 조직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생각이 저렇게 나와갖고 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건가요?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해야 될 거는 보훈처가 아니라 혁신위원회입니다. 보훈처 혁신위원회. 그리고 그런 조직이 KBS의 진미위, MBC에도 무슨 위원회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지금 엉터리가 되고 있죠. 국정원 개혁위원회. 그 다음에 원자력에도 탈핵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자꾸 뭐가 엉키고 설키고 지금 뭐가 안 나가는 겁니다. 국정이 잘 운영되지 않는 거는요, 국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이고 체제가 있는 건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맞다고 마구 집어넣게 되면은 꼬입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적폐가 쌓여 있다는 걸로 제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적폐 청산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적폐를 매우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